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으로서 먼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확률과 통계 아마들 대부분 다 까먹었을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순열과 조합이 좀 나왔었죠. 근데 자, 순열과 조합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여기 순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우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곱의 법칙.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순열, 조합 또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사건을 쪼개보니까 작은 사건, 예를 들면 사건 1, 사건 2, 사건 3 이렇게 작은 사건들로 쪼개졌을 때 이 큰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만약에 사건 1이 일어난 경우에 사건 2나 사건 3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 사건 2가 일어나면 사건 1과 사건 3이 일어날 수가 없고 사건 3이 일어나면 사건 1, 2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큰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 각각의 사건 1, 사건 2, 사건 3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경우의 수들을 합하는 합의 법칙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또는 순열 조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 중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큰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사건 1도 일어나야 되고 사건 2도 일어나야 되고 사건 3도 일어나야 된다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얘들을 다 곱하는 곱의 법칙을 써야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쉬운 예를 한번 쌤이 들어보면 우리 집합에서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자. 특히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자, 부분집합을 만드는 게 바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건 1은 뭐냐면은 1이라는 원소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건이 사건 1이고 사건 2는 2라는 원소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사건이 바로 사건 2고 사건 3은 3이라는 원소를 부분집합을 만들 때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사건이 사건 3이라면 자, 이 사건 1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넣는 경우와 부분집합에 1이라는 원소를 넣는 경우와 안 넣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 2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고 사건 3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자, 부분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 1, 사건 2, 사건 3이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들을 다 곱해서 바로 8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고 그 8가지 경우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 순열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구하냐면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바로 순열이에요. 왜 그러냐? 자, 여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세 학생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건을 일렬로 나열하는 사건이 큰 사건이라면 자, 작은 사건들로 쪼개야 되는데 작은 사건은 뭐냐면 제일 왼쪽에 서는 사건, 제일 왼쪽 자리에 서는 사건이 1번 사건, 가운데 자리에 서는 사건이 2번 사건, 그리고 제일 오른쪽 자리에 서는 사건이
3번 사건이라고 한다면, 자, 얘를 지금 일렬로 나열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이 사건, 1번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지금 A, B, C 3명이 전부 다 이 자리에 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자, A, B, C 3명 중에서 한 사람이 여기 섰다면 남은 사람은 이제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자리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바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이제 남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A, B, C 누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밖에 안 남아있고, 그 사람이 여기에 설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라서, 자, 일렬로 세우는 사건은 제일 왼쪽 자리에 세우는 사건과 가운데 세우는 사건과 제일 오른쪽에 세우는 사건이 동시에 모두 다 일어나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얘들을 곱의 법칙을 써서 곱합니다. 자, 그래서 순열이 바로 이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에 의해서 그 경우를 구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조합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합. 자, 조합은 뭐냐 하면, 조합을 만약에 A, B, C 이 세 사람에서 중에서 두 명을 뽑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선택한다. 이런 걸 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 그러면 A, B, C 세 사람 중에서 두 명을 선택하는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순서 없이 두 명을 뽑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순서 없이 두 명을 뽑는 방법은 없어. 그러면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우리가 순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자리가 두 자리가 필요합니다. 두 자리.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은 세 명이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있지.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명이 여기 섰으니까 나머지 두 명이 여기 설 수 있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은 얘가 바로 순열이에요. 순열.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A, B가 이렇게 설 수도 있고, 그리고 B, A가 설 수도 있지. 자, B, C가 설 수도 있고, C, B가 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C가 설 수도 있고, C, A가 설 수도 있을 때, 이 둘을 만약에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A, B와 B, C는 서로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입니다. 조합이라고 했을 때는, 조합은 순서가 상관없이 그냥 누가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있나. 그럼 여기 A, B, 여기 얘도 A, B가 있고 얘도 A, B가 있으니까 같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조합을 구하기 위해서 순열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순열에서 이 두 사람의 순서니까 어떻게 구하니? 2 곱하기 1을 해주면 되지. 이 두 사람의 순서를 나누어주면 자, 약분이 돼서 3이 되죠. 이 3이 바로 3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배울 건데 이 순열과 조합을 구하는 그 원리가 바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웠을 때 그 곱의 법칙이 바로 순열과 조합을 구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합의 법칙을 적용할까 곱의 법칙을 적용할까 고민하면서 풀어보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